그 책에서 K배터리 주요 기업들이 평균 10배 성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네. 5배가 남았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 있는 수소 관련 밸류체인은 투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그 책에서도 광물 의존적 송대전의 예, 문제 예. 지목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수소 관련주는 투자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이니켈 그것도 이제 막 90% 100%까지 가는데 한 10%밖에 안 남았다. 예. 그래서 기술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안 90이 안 된다니까. 그 50 어렵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막 불나고 난리 나죠. 아.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원래 이제 양극재는 사실은 양극재에서 가장 앞서 있던 나라가 중국 제외하고 일본의 이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스미토모 금속 광산이라는 회사가 이제 NCA 쪽에서 원래부터는 전통적인 강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이제 또 양극재 쪽에서는 정통적인 강자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뒤집어졌냐면 에코프로 BM이 애초부터 처음에 이제 양극재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이니켈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이니켈 우리는 80% 90%까지 가자 해서 그거를 10년 전부터 연구를 한 거거든요. 네. 2019년, 20년에 물건이 나왔을 때 그때 벌써 하이니켈 80% 90%짜리 그때 나왔었다고요. 그래갖고 한 번에 판도를 완전 역전시켜버린 거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유미코아나 이제 그 스미토모 금속광산 같은 애들은 지금 한 NCM 기준에서 보면 한 6둘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것만 계속 했던 거예요. 갑자기 하이니켈 쪽 80% 90% 우리가 딱 치고 들어갔는데 네. 쫓아오려고 보니까 다시 딱 보니까 저 새끼들 저거 10년 걸쳐서 만들었네. 이렇게 된 거죠. 10년 걸린다니까요. 해보면 10년 걸린다니까요. 그 고려청자 비색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그 한마디면 되겠네요. 예. 유미코아가 손들었습니다. 6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유미코아에서도 이제 812 구반반으로 올라가야지 하면서 계속 구워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갔고 지금 양극재 사업 접을난단 말입니다. 스미토모 금속광산도 이거 이제 그 걔들은 NCA인데 NCA 이제 뭐 니켈 80% 90% 가야 되는데 걔들도 막 열심히 구워갖고 가불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스미토모 쪽 양극재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로 가든 지금 LNF로 가든 이런 형태로 지금 다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요거 LG 에너지 솔루션 LFP 파우치셀 요번에 이제 출시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모델 2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 미국 시장에 들어가던 이제 테슬라 모델은 다 파나소닉 배터리 양극재는 아까 스미토모 그 금속 광산이라는 걸 썼었거든요. 네. 그거 제끼고 지금 우리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나소닉이 혼다, 도요타, 닛산 이런 애들도 지금 파나소닉 배터리를 안 쓰거든요. 테슬라는 미쳤습니까? 저기 쓰고 있기에. 테슬라도 분명히 딴만 먹을 거라고 우리는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 새끼가 양아치라고. 의리가 없어. 내 같으면 진짜 의리라도 진짜 미국 것만은 그 파나소닉 거를 계속해서 밀어주겠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파나소닉 거를 물건을 계속 빼갖고 지금 대한민국 쪽으로 지금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배터리가 요번에 발표한 LG 엔솔의 LFP 파우치 셀 저 배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7조 원 들여가지고 애리조나에 짓는다는 일시공원 동용 배터리 그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미국 시장은 아마 계약 관계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미국 시장 거는 다 파나소닉 걸 다 썼었어요. 그러니까 LG가 거기다 그 테슬라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제 25년 완공 목표에서 짓는다는 거는 아마 파나소닉하고 계약 기간이 뭐 24년 10일 30일 끝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고 끝나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파나소닉 물량을 많이 빼갖고 LG 엔솔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라니까. LG 엔솔은 점점 더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예. 제품이 좋으니까. 아, 제품이 좋으니까. 예. 아, 그래서 고려청자 비색 생각하고 K배터리는 위대하다. 아, 그럼요. K배터리에 투자 8개 그럼요. 주식. 예.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바꿔갖고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영접하시는 게 당신들의 신상이 좋을 겁니다.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입장 놓고 쟤는 뭔가 틀린 부분이 있을 거야. 백날 찾아보십시오. 찾아지는가. 그거 찾을 능력이 있으면 니들이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헛발질을 안 했겠지. 애초부터. 네. 정신 차리고 네 주제를 알고 네 분수를 알아라고. 말씀해 주신 K배터리 주식들의 반응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뭐 양극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막 폐배터리 쪽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장비, 아니면은 이제 다음 10배 오를 주식으로 막 수소 쪽으로 가시고 그런 건 좀 그런 투자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잘못된 투자 방식입니다. 핵심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할 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담당하는 반도체 장비 주식이 제대로 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막 타서 삼성전자 한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반도체 장비 내가 이제 그 커버하고 있던 게 막 오릅니다. 뒤늦게 올라서 한 30-40% 막 올라요. 뭐 심지어는 W 났는데 그러다가 장이 한번 꺾이면 걔들은 반토막 나요. 삼성이나 10%밖에 안 빠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2배 올라서 10% 빠지고 다음 장 좋으면 다시 거기서 또 올라가고 얘는 2배 올랐다가 다시 원시되고 거기서 다시 장 좋으면 또 2배 올랐다가 또 원시되고 계속 왔다 가만 하고 장기적 추세를 봐갖고는 이득이 안 나요. 길게 갖고 갈 주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8개 핵심적인 데서 놀아야지 자꾸 그 뭐 변두리에 폐배터리 진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파셔야 되고 지금 폐배터리 자꾸 미는 거는 그 여의도 기관들의 뒤에 음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거 걔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여의도 기관들이 자기들이 물량 왕창 갖고 있어갖고 가격 올린 다음에 그 가격에다가 개인들한테 던지려고 계속 펌프질 하는 거라고요, 그게. 좀 속지 마십시오,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 속을 때도 됐잖아요. 그러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그 책에서도 배터리 레볼루션에서 말씀해 주신 게 한국에 있는 수소 관련 밸류체인은 투자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그 책에서도 광물 의존적 송대전의 문제 지목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수소 관련주는 투자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글로벌 넘버원이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한국 배터리 투자하자고 말씀드린 건 한국 1등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배터리 사업이 막 성장하지만 작년에 중국 관련된 배터리 회사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반토막 나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이 우리 배터리 밸류체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소는 우리가 1등이 아닙니다. 수소는 유럽이 1등이고요. 미국도 우리보다 앞서 있고요. 심지어는 일본보다 우리가 수소가 못해요. 그런데 왜 여기다 투자합니까? 수소를 꼭 투자하시고 싶으면은 이제 유럽에 어서 수소 잘하는 글로벌 넘버원 회사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이게 시장이 딱 커질 무렵에 그때 딱 맞춰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한국의 수주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핵심에서 놀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핵심 8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양극재.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좀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정부가 좀 어떻게 좀 서포트를 하면 좋을지. 광물입니다. 광물 쪽이고 특히 이제 리튬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리튬이 아르헨티나 움브레 모이루토 요모하고 저희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이제 리튬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그 리튬만 우리가 빼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 이제 아르헨티나나 저희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같이 이제 상생하는 우리가 그 나라를 돕는 그죠 그런 느낌으로 파트너의 느낌으로 사실 가야 되고 그렇게 가려면은 이제 개별 민간 기업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고 이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하게 될 거고 그게 또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을 좀 더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쉽게 억셉터블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요거 한번 잠깐 요게 이제 뭐냐면 2022년 11월 달에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기관 대표적으로 뭐 한국광물자원공사 그게 좀 이름 바꿨거든요. 이제 이름 바꿔서 있는데 그거하고 뭐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이제 약간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 LG엔솔이나 뭐 포스코나 고려아연이나 뭐 에코프로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민관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국영기업들 이런 애들이 같이 힘을 합쳐갖고 배터리 관련된 광물이나 이런 거를 이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출범한 거고요. 그다음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 부분을 반드시 좀 머릿속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게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MSP라고 미네랄 시큐리티 파트너십해서
미국이 이게 핵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한 핵심 광물 다자 협력체고 22년 6월에 출범한 겁니다. 야, 미국 완전 중국을 배제해버리네요. 진짜 강력하게. 이런 흐름에서 6월 달에 MSP가 나오고 그다음에 8월 달에 IRA가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구나. 공부 좀 해요. 자꾸 답답하네 진짜 맨날 차트만 보지 말고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주식 투자가 되지. 그래서 22년 6월에 출범할 때 그때 협력국으로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유럽연합이 여기 참여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게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이제 아프리카 쪽 광물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리튬 광산 개발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진짜 선제적으로 먼저 잘 접근한 거고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중요한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최근 기사가 2월 7일 날 마이닝 인다바라는 이제 아프리카 광업 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데 이 열리는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이 MSP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렸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미국, 이제 프랑스 뭐 이런 이제 각종 12개 회원국들이 다 참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히 이제 자원 쪽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앞으로 중국 애들하고 놀지 말고 우리랑 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때 참석하는 이제 주요 아프리카 그 옵저버 국가가 저희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그다음에 나이지리아도 저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몇 나라 더 있었습니다. 총 9개 아프리카 국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주요 자원부국하고 정부기관, 광학기관하고 만나서 핵심 광물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을 지금 마련하는 일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지금 저희 그 이사님이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에 지금 출장 가 계신데 산업부에서도 지금 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활동하고 계신 거네요. 이런 걸 모르니까 계속 그냥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맨날 차트만 꺼갖고 이게 90도 상승했는데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 나면 이러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돈을 못 벌지.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이런 얘기를 내가 아니고 리서치 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증권사에서 방송에 많이 나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오면. 정신 좀 차리라고 진짜 뭐하냐 너네들. 최근에 지금 이 한국의 2차전지 주식들이 이렇게 뜨겁고 이 광물 확보하고 이게 막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각종 뉴스들이 쏟아나오는데 지금 리서치 센터에서 무슨 보고서를 쓰고 있냐면은 테슬라의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발전의 앞으로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회사들 있잖아요. 그 뉴럴링크부터 해갖고 이제 스페이스 X 해서 이런 트위터까지 해갖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이룰 거냐 이런 리포트 쓰고 앉았다고요 지금. 근데 저도 진짜 반성하게 되는 게 이사님한테 이 말씀을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럴 듯한데요. 이런 얘기를 듣고 하면 약간 먼 나라 얘기가 공상과학 같은 얘기. 뭔가 이게 너무 앞서가고 뭐 소설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진짜. 소설 쓰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SF 소설 쓰고 앉았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요, 이사님 이게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책에서 K배터리 주요 기업들이 평균 10배 성장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5배가 남았어요. 그래요? 야,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5배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한 1, 2년 정도 더 기다리시면 그러면 10배가 될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계속 성장하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3년에 10배를 말씀드렸는데 3년에 10배가 올라갈 건데 그 중에 지금 2배가 올랐으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는 5배가 남은 거잖아요. 10배를 내가 채우고 싶다. 그럼 1, 2년 더 기다리면 됩니다. 4년, 5년 기다리면 10배가 될 겁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너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러면 끝으로요 시청자님들께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단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팔았다 샀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승부를 한 3, 4년은 최소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한두 종목 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최소한 초심자의 경우에 최소 5종목 이상 한 10종목 사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시는 게 좋고요. 일단 이제 지금은 좀 뭐랄까 아예 2차전 주식이 없다 하면 일단 이제 뭐 한 20, 30%든 50%든 일단 사놓고 시작하십시오. 사놓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더 채워나가도 되니까 일단 빨리 발을 담그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배터리 아저씨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2차전 주가 좋다. 여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주구장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듣고 지고집을 부리다가 이게 지금 100%씩 올라가는 거를 다 놓치고 지금에서야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 배터리 아저씨 말씀이 맞았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조정을 기다린다. 다들 조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강남의 PB들이 2차전지 주가 떨어지기 떨어지기를 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자금이 1,000억씩 갖고 있어요. PB 한 명당. 그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라고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겠냐고요. 게다가 지금 저것도 있잖아요. 공매도 쳐갖고 빨리 떨어뜨려갖고 지금 쇼커브 해야 되는 사람들도 지금 막 천지에 널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겠냐고요. 일단 사고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일단 사고 시작하고 물론 조정이 있겠죠. 조정이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2배 더 올라가고 그때 조정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저희 금양이 이제 5,000원부터 시작해갖고 4만 원까지 갈 때 중간중간에 저거 이렇게 급해 올랐는데 조정 날 거야 하고 조정 나오면 사야지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4만 원에 고점에 사더라고 내가 답답해갖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물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사놓고 단 1분에도 물리기 싫거든요. 내가 사고 저 화장실 갔다 오면 그때부터 올라서 계속 오르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당장 대충 사서 한 10% 20% 물린다고 생각하고 10% 20% 물리면 좀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지금 현상에서 2차전지 주식이 사지는 거지. 오지도 않는 조정을 맨날 백날 천날 기다려 봐갖고 그게 옵니까? 안 온다니까요. 한 번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분할해서 또 사면 되고 예. 분할 아니고 사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 번에 100% 사도 관계없어요. 네. 이게 성장하는 성장을 계속 거듭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이 이거 진짜 엄청난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개월 1년 지나면 그 고점이 다 극복이 되고 더 위에 고점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금양 같은 경우에 저희가 5,000원부터 시작해갖고 11월 달에 4만 원 고점을 찍고 2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 4만 원 그 고점에 찍었던 그 고점에 샀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그 원금 회복 못하겠다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7만 5천 원, 8만 원입니다. 지금 몇 달 됐습니까? 그게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이에요. 대충 사요. 좀 머리 굴리지 말고 머리 굴린다고 해갖고 당신들이 결과가 좋아질 만큼 당신들 머리가 좋지 않아. 그냥 대충 사라고 진짜. 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사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